건보료 문제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은퇴하면 반드시 맞닥뜨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 전 기사에서 건강보험료 적립금이 이대로라면 2028년이면 아예 바닥난다,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 K 김성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아니,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어? 퇴직하고 나니까 건보료가 부담돼 노후가 더 불안해져. 정말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저도 최근에 친구들, 부모님 세대 모임만 가도 꼭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 기사에서 건강보험료 적립금이 이대로라면 2028년이면 아예 바닥난다,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병원비 부담은 커지고 의사와 정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비상진료에 쏟아붓는 건강보험료 재정이 끝없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출이 계속 커지다 보니 사실상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예감하는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앞으로도 건보료가 오르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지? 은퇴하고 수입도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노후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불안 한 번씩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묻는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금융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건보료 관리법까지 딱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진짜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리시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개인별로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부부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세대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두 사람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부 중 남편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두 분 모두 한 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일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두세 배 이상 뛰기도 하면서 갑자기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이 생겨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퇴직 후에 이런 사정을 미리 몰랐다가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내주던 건강보험료 부분도 모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은퇴 직후 생활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예상치 못하게 확 늘어나게 되면 노후 생활 자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미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가급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자산과 소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자산과 소득을 줄이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잘 준비해 두셔도 불필요한 건보료 부담을 미리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있나요?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만 지키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 월세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 시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을 월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만 맞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이 어렵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의 인정 범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주택자가 월세 수입을 올릴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0만 원까지
소득 공개를 받아 실질적으로 인정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등록 상태라면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수와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좌우될 수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만 잘 활용하면 노후에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도 피부양자 자격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 등록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을 어떻게 건보료에 적용하냐인데요. 핵심은 금융소득이 세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 1억 원을 맡기고 연 4%의 이자를 받는다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자소득세의 15.4%를 뗀 338만 원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세금을 떼기 전에 400만 원을 전액소득으로 잡습니다. 즉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보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액 예금자나 금융상품으로 이자 수익이 많은 분들은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모든 금융상품이 건보료 산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합예탁금은 농특세 1.4%만 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예탁금이란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맡기는 예치금입니다. 또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일정 금액 이내의 비과세 수익 그리고 초과분의 분리과세 소득도 현재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액 예금자나 자산가 분들 중 일부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쓰고 계십니다. 특히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이내의 수익이나 조합 예탁금 상품은 지금처럼 건보료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시대에 현명하게 자산을 운영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득 건보료 반영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재정이 이미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32조 원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의료 공백 대응, 의정 갈등 등 비상진료 재정 투입금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기존 전망보다 2년 이상이나 더 빨라져 2028년이면 건강보험료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건보료 인상 외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이미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보험료를 그대로 두더라도 의료비 지원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민 부담을 우회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국민, 개개인이 결국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보험료 고지서가 오르면 내는 것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서 미리 자산 구조와 지출 관리에 신경 쓰고 필요하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나 금융상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즘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겪게 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미리 챙기고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만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와 실제 사례들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보료 문제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은퇴하면 반드시 맞닥뜨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는 훨씬 큰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똑똑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 K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